수양대군과 제천정. 이곳은 한강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정자 제천정입니다. 지금의 한남동 537번지 일대죠. 이 정자에서 흥겨운 주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2명의 왕족입니다. 이렇게 쾌청한 날 조카와 함께 술을 마시니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면서 유쾌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효령대군입니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작은 형입니다. 형 양녕대군이 세자자리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아버지 태종이 셋째 충령을 후계자로 세우자 보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불교 공부에 몰두한 호인이지요. 저야말로 늘 불도만 닦으시는 백부님께서 이리 함께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옵니다. 이 사람은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죠. 그런데 수양대군은 효령대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보위에 대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형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도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오래 사시지 못한다. 그러면 고을리개가 보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왕의 적장자라는 이유로 어린 임금이 이 나라를 책임지게 한다면 과연 어린 임금을 둘러싼 권신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을 이곳 제천정으로 불러낸 것도 같은 이유였죠. 이때였습니다. 어서 동행료를 내시오. 안 그러면 배에서 내릴 수 없어. 무슨 소린가? 난 이미 사공에게 배삭을 냈네. 그런데 어째서 자네에게 또 돈을 내야 한단 말인가? 자자, 비키게. 예, 당시엔 권세가의 하인들이 주인의 힘을 믿고 부당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선비가 그만 고약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거죠. 돈 안 낼 거면 도로 타고 건너가시오. 당장! 그렇게 건너가고 싶으면 내가 건너가거라. 대신 배 타지 말고 헤엄쳐서 건너가거라. 시골 선비는 기골이 장대한 남자를 한강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다른 장정들이 달려들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 10명의 장정을 다 한강에 던져놓곤 여유롭게 손을 탁탁 털고 돌아섰습니다. 그걸 본 수양대군의 눈에 번쩍 빛이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선비를 이리 모셔오너라. 예. 조카가 저 선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구려. 저 선비의 움직임과 기세를 보니 예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두고 평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하인의 안내를 받아 선비가 제천정으로 왔습니다. 그는 찌그러진 갓에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대단한 기백이십니다. 통성명이라도 하고 싶사오만. 홍윤성입니다. 보아하니 지체 높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소생 같은 사람이 앉을 자리는 아닌 것 같사옵니다만. 말은 겸손하게 하면서도 선비의 자세는 꼿꼿하고 당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말없이 홍윤성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홍윤성은 수양대군의 충복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문종이 죽은 후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으리 잔이 넘칩니다. 세월이 흐른 후 수양대군은 또다시 제천정으로 효령대군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나루토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저기 배에 타고 있는 푸른 옷의 선비를 모셔오너라. 아니, 조카. 이번에는 또 왜? 눈빛이 범상치 않습니다. 분명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윽고 푸른 옷을 입은 선비가 제천정으로 왔습니다. 상투를 틀었지만 아직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선비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생은 영남에서 온 서생 현석규라 하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귀한 분들을 뵙게 되어 광영이옵니다. 혹시 혼인은 하셨는가? 아직 못했사옵니다. 백부님, 이 사람을 손자 사위로 삼으시는 게 어떠시옵니까? 사실 당시 효령대군은 관연한 손녀의 배필을 찾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석규의 초라한 차림을 보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헌데 웬일인지 효령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카의 안목을 믿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훗날 수양대군은 끝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보위에 오릅니다. 그가 세조입니다. 그리고 효령대군의 손자 사위 현석규는 벼슬이 우참찬에 이르게 되죠. 형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분명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조가 식감,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의 성공은 이러한 식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세조가 야망을 키우며 자신의 사람을 모으던 제천정은 이제 아파트 단지와 도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세조의 식감, 사람 보는 그 안목만큼은 조선 역사에 큰 궤적을 남겼습니다. 식감,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